안녕하십니까,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닌 물건을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떤 물건이 궁금하시다 그랬죠? 사건 번호 2024 타경 1627 6번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건 내용을 보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와요. 대항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물건 좀 보겠습니다. 2024 타경 1627번, 이게 이제 6번 물건이고요. 일단 관련 물건 번호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오늘은 요 설명은 넘어가고 간단하게 임차인 관련해서 대항력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감정가 7억 9,300인데요. 한번 유찰이 돼서 6억 3,44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을 좀 보면요. 자,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매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선순위, 배당 요구한 전세권, 강제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담보가 등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인 근저당이 2012년 11월 19일 날 가장 빨리 되어 있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날짜를 보고 임차인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할 때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전입일자만 보면 됩니다. 전입일자.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론 설명은 따로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전입일자 다음날 0시입니다. 다음날 0시. 그러니까 21년 12월 24일 0시가 되겠죠? 그럼 이 물건에서는 자, 임차인의 대항력, 즉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2021년 12월 24일 0시고 말소 기준 권리는 12년 11월 9일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을 우리가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즉 소멸되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물건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나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116783 물건이에요. 이 사건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되는데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 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 116783. 자, 논현동에 있는 아이파크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2025년 5월 1일 15억 1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번 유찰이 됐네요. 그리고 6월 5일 날 12억 800만 원에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자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즉 기간 보장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는데요. 자, 이분은 22년 9월 30일 날 전입을 했기 때문에 22년 10월 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면 2022년 10월 5일 근저당이고, 그리고 전입은 즉 대항력은 22년 10월 1일 0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요 임차인의 금액과 기간을 인수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즉 계속해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9억 3천만 원은 낙찰 받으신 분이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즉 9억 3천만 원을 인수한다. 이 물건은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즉 다시 보시면 지금 만약에 시세가 15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물건은 9억 3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니까 15억에서 9억 3천을 뺀 한 6억 2천만 원 이하, 그 정도에 아마 6억, 그 정도 되겠네요. 6억대 이하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저 임차인이 만기가 끝났을 때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3천을 물어주면 되는 케이스죠.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얼마에 낙찰되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물건 있나요? 세 번째는 사건 번호 2023 타경 109664입니다. 그 앞에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에 사건은 보증금이 적혀져 있어서 그걸 낙찰가에 녹여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9664. 이거는 1차 11억 9,600만 원, 약 12억 조 되는데, 자, 이 물건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3차에 10억 6,489만 원의 낙찰을 한 명이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했죠.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죠?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금액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낙찰이 됐습니다. 6차에 4억 8,900대에서 두 명이 들어오셔가지고 5억 9,739만 9,990원에 49.95%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요. 전입일자가 20년 9월 25일. 이 분은 확정일자 배당 요구가 아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찾는 겁니다. 임차인을 권리 분석할 때는 먼저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인지 2021년 7월 8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전입일 다음날 0시. 즉 임차인이 보증금과 기간을 보존받을 수 있는 권리, 즉 2020년 9월 26일 0시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사건은요. 금액도 나와 있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뭐 9억 정도 내가 인수한다. 이걸 계산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데요. 이 물건은 조심해야 될 게 보증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럽니다. 보증금이 없으니까 인수할 금액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금 저희가 봤던 3차에 들어가신 10억 6,400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보증금 7,654만 4천 원을 몰수당한 겁니다. 이분은. 왜 몰수당했냐면 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제로 낙찰받고 현장을 가서 요 임차인한테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마 확인을 했더니 뭐 5억이다 6억이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그걸 확인하고 그런 돈을 인수해 가면서까지 잔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7,600만 원을 안타깝게도 버린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자주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보증금이 나와 있지 않아도 만약에 낙찰받고 확인을 했더니 임대차 계약서에 뭐 6억이다 7억이다 5억이다 이런 게 나오면 낙찰자가 인수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전입일자만 단순하게 있다고 해서 저 임차인을 인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반드시 인수하니까 항상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물건들을 좀 봤는데요. 궁금한 건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있으면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금액이 나와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9억 3천이라 나와 있는 물건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들은 그럼 이건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됩니까? 입찰을 못 합니다. 입찰을 못 해요. 입찰을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럼 여기 두 분은 어떻게 입찰을 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고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아낸 겁니다. 알아내고 얼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배우고 현장 수업을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기술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물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